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신희정입니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가 바로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국 중간선거는요, 이 증시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물가 상승된 상황에는 어떠한 변수로 좀 작용하게 될지 그 결과 발표 이후 상황까지도 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인지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장에서 우리 양대 지수 역시나 좀 빨간불을 켜고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좀 내려와 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금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지난장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7% 상승하면서 예상 체결가 2,385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 역시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700선 지키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매 시그널 함께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요,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이성욱 차장님, 임상영 대표님, 그리고 사영관 이사님,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장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이슈와 특징주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까지도 자세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개장 직후 60분 동안 펼쳐지는 저희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는요, 개장 전에 우리 양시장의 예상 체결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시총 상위 종목과 전장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이한 어제 우리 시장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FOMC가 매서운 매의 발톱을 드러내긴 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죠. 그의 강달러 기세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00원 선을 벗어나기도 하면서 이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전장보다 1% 가까이 오르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2,371.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95%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700선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8%, 코스닥은 0.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예상 체결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 지난주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 어제 반도체 투톱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운 사이클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어제장에서 6만 전자를 회복하는 등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글로벌 D램 점유율이 전분기보다 33% 넘게 빠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1위부터 4위 종목은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 SDI는 보합권에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74만 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16% 상승한 87,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네이버가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 영업이익은 감소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3% 가까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주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IRA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70만 4천 원 선, 삼성전자 우선주는 54만 1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7위부터 10위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48%, 어제장에서의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17만 1,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하락 우위의 장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홀로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이 밖의 모든 종목들은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약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5개 종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대장주가 100원 빠지면서 10만 8,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LNF와 HLB도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어저께 홀로 상승 마감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천도가 전장에서 7% 가까운 상승폭을 연출했는데 어제장에서는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23만 원 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종목들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1% 넘게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서 6만 5,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첨보와 리노공업은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이 0.37% 약보합한 13만 4,1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철강과 해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내년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철강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장 코스피에서는 페노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해운 관련주로 12.47% 어제장 큰 폭의 상승세 연출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0.42%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 네옴시티의 수혜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인 이 원팀 코리아에 포함된 코오롱 글로벌이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장 15.53%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4% 넘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2,0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어제장에서 8%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지난 주주총회에서 이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을 승인한 게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0.54%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7만 8천 원 선의 예측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지누스입니다. 어제 저조한 3분기 실적을 공개하긴 했지만 이 보통 주식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죠. 그 공시를 내놓으면서 어제장에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4,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피 특징주 SKC입니다. 이 SKC가 자회사인 SKC 솔믹스가 내년 2월에 SK텔레시스를 흡수 합병하겠다고 결정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마이너스 1.4% 하락했는데요. 오늘장에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네, 박정 캐스터님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매매 시그널까지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1월 8일 기준으로 우리 양대 시장 막 출발을 했습니다. 네,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님 모시고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을지 실시간 개장 시장 상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 역시 좀 예상했던 대로 한 좀 소폭 상승세로 지금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런 제로 코로나 이거에 대해서 상승 출발했었죠. 그러면서 우선 지금 현재는 뭐 시장의 초점 이제 중간 선거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 공화당이 뭐 장악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달러가 약세까지 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달러 약세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는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상승폭이 제일 큰 업종이 바로 이제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우선 역시 중국 쪽에서의 어떤 훈풍이 지금 운수창고 업종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HMM이 4.06%,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2.57%, 진에어가 2.18%, 진에어가 2.18%, 대한항공이 지금 1.87%, 한솔로지스틱스가 1.52%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HM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해운운임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리쇼어링, 특히 이제 미국 리쇼어링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운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지금 보이기는 좀 한계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HMM도 이제 매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살짝 아쉬운 부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 좀 이미 좀 많이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4분기보다도 내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HMM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에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범양건영이 지금 17.8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수주 얘기 나왔었죠. 어제 부산 쪽에서의 1,237억 정도의 수주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폭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코론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5%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론글로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코론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상승세를 좀 보여준 게 바로 3거래 정도인데 오늘까지도 역시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우디 쪽에서의 어떤 파견 소식이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은 현재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성건설이 4.45%, DL건설이 2.13%, 그리고 HDC랩스가 1.74%, GS건설이 1.7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게 섬유우급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TBH글로벌이 2.05%, 한섬이 1.95%, 메타렉스가 1.92%, FNF가 1.69%, 태평양물산이 2.63%, 대한방직이 1.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FNF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살짝 조정받았지만은 여기 3분기 실적의 훈풍,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어떤 이 수혜, 중국 법인 쪽에서의 수혜 부분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전체 우리 업종한테도 어떤 훈풍으로 지금 오늘은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가 지금 3.3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7.64%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포바인이 5.76%, 나이스정보통신이 2.06%, 그리고 K일넷이 0.7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모비리스가 3.49%, 유메이드가 3.28%, 컴투스 홀딩스가 3.2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위메이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위메이드, 위믹스, 그리고 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좀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니까 어떤 단기적인 매매라기보다도 한번 좀 이 변동성이 좀 낮아졌을 때 매매 관점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한국정보통신이 6%, 인포바인이 5.76%, 나이스정보통신이 2.25%, KX가 1.89%, SMCNC가 1.55%, TBC가 0.9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 중장비 업종도 괜찮습니다. 오늘 FST가 6.82%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SNS텍 같은 경우에도 6.2%의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공화당 쪽에서의 그런 공화당 쪽에서의 선전이 예상이 결과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이 제일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한 전체 시장 캐파도 크기 때문에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기업들한테는 분명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랑 4.05%, 덕산네오루스가 3.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1.6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 1.02% 하락, SK하이닉스가 1.16% 상승, 삼성바이오로에서 0.57% 상승, 삼성 SDI는 1.62% 하락, LG화학이 1.8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긴 하지만 하락 종목도 좀 꽤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3.03%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어제 좋았었죠. 정유주 물가 상승에 의한 GS도 괜찮았었고 SK이노베이션도 괜찮았던 상태인데,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좀 약간의 3분기 때는 생각보다 2분기보다 안 좋았죠.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7,040억, 전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70% 이상 떨어졌는데 4분기 때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정유 쪽 역시 턴어라운드도 있었고, 이 배터리 쪽에서 적자 축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은 좀 주가에 반영됐고 4분기 때 실적이 주가에 선 반영되는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SK운이죠. 이 신규 공장의 계속 가동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익 증가 기대감은 더욱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 코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스웨트론 헬스케어가 1.8% 상승, 에코프로비엠 1.2% 하락, LNF가 1.06% 하락, HLB가 0.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반반 정도 오르고 떨어지는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큰 게 지금 보면은 이 원익 IPS가 2.69%로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원익 IP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304억, 작년 대비해서도 이 53%가량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장비 쪽도 그렇지만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대 시장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좀 상승세 많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 시장에 중간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예측은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차장님 이렇게 시황 브리핑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과 함께 오늘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특징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관심을 정유주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실적주라고 할 수 있죠. LX아웃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이 좀 5%대 좀 크게 좀 그 상승세를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약간의 그 경기,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LX아웃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인테리어 쪽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가 개선이나 여러 가지 환율 상승에 대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3분 시적도 그렇고 4분 시적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LX아웃시스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IRF가 3년 이후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현대차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그런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이정우 차장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매매 시그널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지금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좀 함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훈풍에 돋다는 듯이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지수 동향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현재 그 최근에 했던 분석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중바닥, 이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를 좀 해주면서 이제 본격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추세 반전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가의 고향인 그 20개월선 이 부분까지 현재 11월, 12월 터치를 하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11월 달은 계속해서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상당 부분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침체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어떤 반등폭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래서의 어떤 이제는 이제 코스닥도 좀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약간 불이 붙은 양상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좀 오늘 흐름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도 움직임들 잠깐 보자면은 LG 이제 그룹주 중에서 LG전자가 먼저 반등을 조졌기 때문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의 흐름들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 그룹주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 부품 쪽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전환한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추세 반전이 최근 급락에 대한 절반 추세 반전이 완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HMM이라는 종목군도 오늘 적산병이 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황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경쟁 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만은 전체 큰 흐름상 워낙 저평가적인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HMM이 생각보다 강세 기조를 보여주면서 현재 어제 오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중 조정이 오면은 한번 HMM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약간 이제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주도 이제 강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LX 세미콘도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직 출발하지 않는 어떤 바닥권에서 출발하지 않는 움직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또 흐름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제 완벽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를 해서 이제 서서히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종목군 중에 전체 흐름들이 오늘 대표적으로 SNS 덱이 약간 신고가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한 종목군들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중 바닥에서 이제 출발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F 반도체도 지금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이중 바닥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개별주 어떤 양상에서 이제 본다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재건 관련된 부분, 현재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옴시티는 약간 이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네옴시티 쪽으로 이제 가세하는 어떤 새로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는 하는데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중소형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가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군 중에 터닝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부토건도 이제 이 바닥 이중 바닥을 보면서 이제 머리를 좀 두고 있는 모습도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탄생 파동을 보이고 있는 현재 동신건설도 중소형 어떤 건설주도 탄생 파동을 보이면서 이제 오늘 거래량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기존에 알려진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이격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이 재건 관련주도 따지고 보면은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은 거의 건설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는 현재 재건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괜찮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재 박셀 바이오가 오늘 16% 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승장에서 약간 침체된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업종이기도 한데 현재 박셀 바이오가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쪽 면역 항암제 쪽 네오이민
덱도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현재 파맵 네오이민텍도 완만한 상승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환매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흐름들이 약간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이제 NKMX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NKMX의 또 흐름들도 나름대로는 장대 양봉 이후에 5일째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순환매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메신도 거의 쌍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도 지금 전체 이제 탄생 파동의 중심에서 터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반등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차장님께서 지금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좋게 보여지니까 반도체 흐름과 중소형주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저희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차영관 차장님과 함께 실시간 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매매 시그널까지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상황 좀 빠르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간밤에 미 증시 상승, 초반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도체 쪽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을 완연하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삼성전자 시황이나 업황은 좋지 않지만 이거에 선행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121선을 완연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거기다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죠. 외국인과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이 받으면서 기술적으로도 좋은 지표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초반에 좀 약세 보이네요. 한 1%대 초반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2.3%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3년 유예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재생이라던가 친환경 이런 쪽들의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의 어떤 에너지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2차 전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내연기관차 공룡들도 다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생산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요. 골자는 일단 3년 동안 유예를 시키면서 모든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차별 없이 경쟁을 하면서 고품질의 저가 전기 차량을 미국에 빠르게 보급시키기를 원하는 게 바로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다 발의한 내용의 저는 골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부 다들 이제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배터리를 공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전기차 쪽에서도 대형, 중대형상과 SUV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런 하이니켈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미래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가의 변동폭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하는 추세에서 너무 한 번에 이런 본인의 자금을 100% 투입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분할 관점으로 해서 천천히 매수를 분할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또 신고가 행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LG화학도 오늘은 좀 같이 약세를 보이네요. 한 3% 정도의 약세를 보이면서 배터리, 셀 기업들과 같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차, 어제는 좀 강했는데 오늘 좀 약했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쪽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종목들로 분류가 되고 있죠. 기아도 지금 보합권, 강보합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3%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일 텐데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 이런 쪽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네이버에 대한 지분 줄이기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라는 부분들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4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전자를 530억 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한 1000억 정도가 전기전자에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업종들은 다 팔고 있지만 전기전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21선 차트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업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글쎄요 초반에 그렇게 사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0억 정도를 서비스업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융투자,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아마 비차익, 차익 이런 쪽의 프로그램 매매가 일부 유입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4%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어제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네이버의 흐름 따라가죠. 1.3%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는 있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접근 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계속 사줄 거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2.6%대 일중 저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관련된 친환경, 신재생 이런 쪽들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현 한국전력 1에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HML, 글쎄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죠. 이게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거다. 그럼 물동량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단순 기대감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선 그었습니다. 우리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평균을 내보면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환절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또 증가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보면요. 현대 글로비스 한 3% 상승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3%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61선에 부딪히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의 폭은 수급상의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FNF 3.7%. 이제 FNF 굉장히 의료 단가가 비싸지는 이런 계절이 왔죠. 그렇다 보니까 강한 상승 만들어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의 흐름과 연동이 좀 되고 있어요.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시총 100위권 내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예요. 지금 7%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폼팩터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폴드, 접는 쪽에 폼팩터를 내놨습니다. 새로운 세대 교체 바람인 거죠. 그런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스트레쳐블이라고 해서 화면을 잡아당겨서 늘릴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결국에는 폴드는 접었을 때 두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디스플레이를 잡아서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두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롤러블보다도 더 진화된 최종적인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개발이지 당장 상용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됐을 때에도 수율이 얼마나 맞춰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폼팩터는 맞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강세가
윗꼬리 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크게 이제 시총 100위권 내에서 빠지고 있는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지금 거의 7%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콜옵션 사태가 한국생명으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주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오늘은 하락세 쪽으로 영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양대 시장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종도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까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 주셨으니까요.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업종에 좀 집중해 주시면서 오늘 든든한 매매 시그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황금알TV의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업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금알TV의 업사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업사부님, 저희가 지금 시황상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사부님께서 치트키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식 온도계, 마켓 파워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과 함께 그 온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요. 자칫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비가 60% 정도이고 지금 중형주, 소형주 특히 최근 들어와서 이 소형주의 모습보다는 대형주 장세가 펼쳐졌었죠. 대형주 장세가 주로 이루어지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좋았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대형주는 50%가 채 안 되는 49%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코스피 종합보다 코스닥 종합이 66%, 다시 코스피는 61%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일단 시작은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이제 우리가 주도주 장세, 뭐 대형주 장세 요 부분들에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펼쳐진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게 한번 첫 번째이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도주도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주도주의 모습 그 부분들에서 주도주 그런 모습들 부분에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이제 삼성 SDI랄지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등, LG 디스플레이 뭐 요 부분들도 얘가 나오는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죠.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6만 전자 갈 수 있겠냐?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신 분들도 꽤 많았는데 지금 6만 전자가 확실하게 뚫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바톤을 다시 먼저 갔다가 쉬는 종목들이 이어받는 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크게 쉬었죠. 예, 1번으로 출발했거든요. 출발은 매우 좋았으나 그 부분에서 쉬는 것도 먼저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톤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약간 배제를 좀 할 것이 생각할 때에 많은 부분들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반도체 시황이 어떠하다, 그다음에 뭐 이슈가 어쩌다 이런 것들을 많이 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다 배제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로지 주도주의 성격만 가지고도 우리가 2,400개 기업의 모든 호재 악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 큰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서만 힌트를 얻고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들을 자세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게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좋네 안 좋네 별의별 말을 많았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물론 뭐 완전히 기업이 뭐 성격적인 부분들이 뭐 반도체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하게 1번 주도주 군에 있었으나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이 종목도 1번으로 9월 30일을 저점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서 61선을 빨리 만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1번에 해당되는 종목, 하지만 먼저 올랐고 먼저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바톤을 이어받고 있죠. 자, 1번의 대장주 중에 또 완전 대장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은 힘이 좀 다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 이런 종목분들이 떨어지고 또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부분에서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들도 좀 빠지거든요. 바톤을 이어받는 주도주가 있으면 시장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카오도 오늘 조금은 힘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안 좋았죠. 얘네들은 4번이거든요. 꼴등이에요, 꼴등. 네카오는 꼴등인데 꼴등이 올라가면 이제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SK하이닉스처럼 혹은 LG 디스플레이처럼 자, 이제 먼저 이 올라갔다가 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2번 순서, 3번 순서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최근에 상승이 좋았던 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다시 순서가 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종목별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 좀 팔아서 좀 이제 주도주 섹터로 다시 1번군 혹은 4번군으로 갈아타기를 좀 시도해서 또 수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분으로 또 옮겨타기를 한 번 정도는 이제 시도를 해줘야 되고, 전에는 1번에 있는 종목이 10개다 그러면 10개가 다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는 한 6, 7개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갈 때는 한 4개, 3개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업종이 종목이 그 끝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이 될까? 그죠? 지금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거의 조정 없이 오르고 오전에 빠져도 오후에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포인트가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반면에 그러면 지금 밀려지는 종목들이 있죠.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을 소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충분히 내일 모레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고 또 눌러지면 다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당연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삼성 SDI 당연히 내려오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도 또 LG 디스플레이도 꽤나 많이 밀렸다가 올라왔어요. 심지어 21선조차도 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조금 더 힘이 약해서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SK하이닉스는 21선에 다시 근접을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워낙 셌으니 그래도 21선은 지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템포를 천천히 기다려서 흐름들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1선 정도에서 길목을 좀 지키고 있어 보시는 건 어떨까 좀 생각되고요. 거기에다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고개를 바짝 들어 올렸다가 지금 이제 한번 내려오려고 하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여러분께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상당히 힘이 좋았거든요.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요번에는 내려오게 된다라면 21동 평균선 정도까지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접근 포인트를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출발을 한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 나름대로 지금 목표치를 잡아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엄청난 매물대입니다. 왜 이 자리가 매물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지난 7월, 8월 요 구간에서 매우 길게 쉬었다 갔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저항대인 거예요. 여기가 딱 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64,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시도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 현재 자리입니다. 딱 현재 62,000원을 어떻게 뚫어내는가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저걸 뚫어냈다 하면 시장은 조금 더 강한 상승,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재차 떨어졌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마켓파워라는 요 시스템으로 지금 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살짝 세력직서 마이너스 2를 가면서 흔들려고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극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센터 값도 플러스 127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모습은 아닌데 요게 지금 만약에 다시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200을 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오늘 225까지 갔거든요. 그렇다면 좀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 와서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었고 요 부분은 코스피 선물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업사부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사부님께서 이런 시장 안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